미국이 시리아의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가치 외교를 포기를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미국은 지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가장 큰 승자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아랍 국가들이 품에 안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 가장 코너에 몰린 사람이 네탄야후 총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 총리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원대 유로매너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트럼프의 중동 순방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이게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 세 나라를, 아랍의 중요한 국가들이죠. 세 국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협정을 맺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많은 무기를 팔았고 또 같은 협력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물론 이제 뉴욕타임스나 미국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순방의 그 결실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들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한 것은 맞고요.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장 인상적인 거는 미국이 시리아의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난 45년 이상을 이 제재를 받고 있었던 나라고, 더군다나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제사회가 수긍할 만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아트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가 HTS라고 그러는데 하이아트 다흐리르 샴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리아 해방기구가 지금 정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이 알카에다 조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IS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사실은 이와 비슷한 나라로 지금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고, 탈레반도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전혀 인정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시리아의 제재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미국을 향해서 총칼을 들었던 샤라와 지금 시리아 이미스 대통령인 샤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까지 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죠.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게 미국이 그렇다면은 가치 외교를 포기를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미국은 지금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아랍 국가들이 그걸 원하긴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를 포용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순방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가장 큰 승자는 시리아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자마자 지금 시리아 내에서는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경적을 울리고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리아 경기를 옥죄어왔던 게 사실 미국의 제재거든요.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이제 뭔가 이제 돈줄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승자는 시리아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제재 해제는 미국에게 그리고 중동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일단 그 아랍 국가들은요, 시리아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품에 안으려고 그래요. 아랍 국가들은.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시리아가 아랍 국가임에도 이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제일 머리 아팠던 게 그겁니다. 아랍 국가인데 아랍 국가도 아닌 이란의 영향력이 컸고,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불편했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시리아를 아랍 국가들이 품에 안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랍으로서는 시리아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이나 충청권 같은 곳이에요. 충청권을 지나지 않고 우리가 남북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과 중동을 잇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나라가 이 시리아고, 그 시리아를 항상 불러왔던 이름이 중동의 린치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린치핀은 마차의 축에 걸려있는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꼽아주는 핀을 얘기하거든요. 이 핀이 빠지면 마차가 무너지듯이 시리아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안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해제, 그리고 샤라 대통령을 만난 거에 대해서
열광적인 박수를 치고 있죠.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곧 이란에는 위기인 것으로 봐도 되나요? 이란은 어차피 지금 시리아가 반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이란으로서는 체면이 구겼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반군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전과는 달리 이란에 대해서는 말을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어차피 중동에서 상당히 체격이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굳이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관리 차원에서라도 말을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당연히 시리아를 확보하고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시리아는 이란의 손에서 지금 갈수록 멀어져 나가니까 이란으로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 5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핵 협상을 끝내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밀어붙였고, 사실 이제 시간표에 지금 쫓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이에요. 예, 핵 협정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핵 협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군사력밖에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뭔가를 해보려고 상당히 전향적 자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두 나라의 문제점은 한 가지입니다. 핵 농축을 가지고,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이란의 마지노선은 뭐냐면요, 농축의 퍼센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농축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농축 자체를 문제 삼아서 농축까지 못하게 하면은 이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고요. 그게 아니라 농축은 하게 하고 그거를 퍼센트를 조정한다면은 동결이거든요. 해체나 동결이냐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의 그림이 이게 완전 해체인지 완전 동결인지.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란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미국 쪽에 내고 있는 게 해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축 자체는 주권국가의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지금 핵 발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나라와 같이 협력해서 농축 문제를 같이 얹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핵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 나오는데, 다만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협상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이 잘 된다면 이란의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란의 다음 과정은 경제 재건이죠. 이란은 지금 다른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재건이에요. 네, 경제 재건이고, 제가 여러 소셜 미디어를 보면 이란의 이렇게 길거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가지고 좀 뭔가 희망 섞인 기대를 이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가장 힘들게 만든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란 정부도 이번 기회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란이 제재만 풀리면은 사실은 우리한테도 좋습니다. 예, 그럴 때 저는 제재가 풀리기를 제 희망을 많이 섞어가지고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정책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책은 물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전쟁이라는 것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외의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란만 핵만 없으면 핵협정 잘 해가지고 우리 큰 중동 파티를 하자고 1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대립이나 싸움보다는 해결의 방점이 가 있어요. 해결에 가 있고, 아랍 국가들도 사실 전쟁 원하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가 왜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전쟁 나면은 아랍 국가들이 제일 피해를 봐요. 그때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아랍 국가들의 변화를 2023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랍 국가들은 지금 이란과 싸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잘 나누면서 이란을
정상 국가 안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성장을 같이 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이스라엘을 패싱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죠. 특히 트럼프 지금 가장 코너에 몰린 사람이 네탄야후 총리예요.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가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끼고 이스라엘 말도 안 듣고 들어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오보라고 얘기 나오긴 했지만 그 나왔다는 자체가 재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이란의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요 후티 반군과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더 이상 미국 공격하지 않기로 했고 미국도 후티 반군 공격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티 반군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공격하는 거예요. 휴전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빼고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데 미국 공격 안 한다고 그 후티하고 이렇게 평화적으로 마무리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계속 공격한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우리가 후티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눈치 볼 필요 없다. 이스라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 없다. 우리 그럼 이스라엘의 승인 받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야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제대로 뭘 못하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패싱을 했느냐 아니면 진짜 그냥 하나의 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루머로는 뭐 누가 확인해 주겠습니까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났느냐?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동안 미국에 관해서 특별히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그래도 뭐 미국이 다 들어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거기에 질렸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일부러 뭐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런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중동 순방이 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중국의 힘이 빠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미국의 중동 순방의 가장 표점은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소외시켰던 중요한 아랍 국가들을 다시 미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연적으로 이들을 중국과 멀게 하는 이게 미국의 작전이죠. 그러면서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했다고 보고요. 아랍 국가들도 그 메시지를 충분히 읽었고 그러면서 미래에 관계된 산업들 특히 AI 협력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중동 국가들하고 AI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미국 언론 쪽에서 약간 걱정하는 거는 그건 좋은데 그 기술을 중국이 중동에서 탈취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산업은 결국 AI거든요. AI를 누가 더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마치 반도체 칩에서 반도체로서 세계 시장이 한번 했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가 미래 산업 이끌어 간다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경쟁도 많고요. 당연히 미국 언론으로서는 걱정하겠죠. 카타르에서 트럼프에게 비행기를 선물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카타르가 엄청난 비행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어요. 사실 뇌물이죠. 근데 받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선물했다면 그게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재산으로 들어가든가 해야겠죠. 그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더 이상 얘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주 완전히 완벽하게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비행기가 진짜 이렇게, 현물을 지금 당장 줬다고 몰라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논란은 되질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얘기는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이슈들이 너무 커가지고 일단은 못 찾습니다.